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. 방역 지침상 이번 코너만 마스크 착용하겠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, 민식이법입니다.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운행법이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민식이법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도 논란이 여전하다고 하네요. 이 내용은요,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행정학과의 허욱 교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예. 요즘에는 이렇게 이름 딴 법안이 좀 많아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민식이법이 어떤 건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. 그래 뭐 네이밍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안타까운 어린이 이름을 딴 법이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맞아요. 네. 작년 9월이었죠. 그 아산에서 스쿨존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부주의한 차에 치여가지고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였습니다. 그래서 이 국민적인 막 공분까지 일어났죠. 이 스쿨존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국민청원위에서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. 통과가 돼서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. 여긴 두 가지입니다. 도로교통법을 개정해가지고 스쿨존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또 CCTV를 설치해서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다 감시하겠다. 두 번째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. 그래서 이 사고를 낼 경우에는 사망, 징역, 벌금도 과다하게 물어가지고서 가중처벌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법을 합해서 민식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보완된 법안인 것 같은데요.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좀 잘 지켜지고 있나요? 지금 처벌 사례라든지 아니면 횟수가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나요? 지금 이제 뭐 거의 한 달 돼가죠. 네. 그래서 각 지방청별로 이제 과속 이런 이 신호 위반 차량들 조사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충북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여전히 한 2,300건 정도를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한 겁니다. 상당히 많은 거죠. 충북청에서만. 또 경남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한 7,000건 가까이를 또 단속을 했습니다. 근데 이 7,000건이 작년하고 이렇게 동기 비교해 보면은 47%가 줄은 거랍니다. 그나마 줄은 게 7,000건이에요? 예, 7,000건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할까? 사실 민식이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운전자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조심하고 있거든요. 보통 속도를 죽여라. 그러지 않으면 그 속도가 당신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결국 과속 차량이 사고를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경남에서 한 7,000건이 단속이 됐고 스쿨존에서 그럼 단속 안 된 차량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렇게 많은 게 작년과 비교해서 47%나 줄은 거라니까. 그럼 그동안에는 얼마나 전국적으로 이런 과속 난폭 운전이 많이 됐는가. 사실 민식이법이 꼭 필요한 이유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하는 청원도 요즘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. 이 논란의 쟁점은 뭔가요? 너무나 가중처벌 아니냐. 과도하다. 사실 네. 그동안에는 행정벌이라고 해가지고서 누구나 좀 교통사고 위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데 이제는 이제 고의범인 거죠. 고의범. 그래서 선진국에 특히 일본이나 이런 데는 형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과속했기 때문에 법규를 안 지켰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고의범이다라고 해가지고 가중처벌을 하는데요. 우리도 이번에 상당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은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는 상해 부상을 일으키면은 1년 이상의 징역, 1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는 벌금하고 같이 병가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징역을 부과할 수 있고 최하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. 상당히 물론 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운전자분들이 내가 법규만 지켜주고 이 스쿨존 진입해서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어운전, 서행운전 해준다면은 이런 사고 안 내거든요. 특히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.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
보행자 녹색불에 뛰어들었는데 저쪽에서 오는 버스가 보행자 녹색불에 오히려 안 걸리려고 더 속력을 낸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운전자분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천천히 오다가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나타나면은 저 신호에 안 걸려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보는 시야를 확 좁게 만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정말로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무단횡단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살피면서 30km 이하로 서행 운전만, 방어 운전만 해주신다면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. 그래서 차제 어떤 본인의 그런 운전 습관도 방어 운전 습관으로 좀 전환해 주신다면은 오히려 더는 이걸 계기로 운전자 자신도 사고 위험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. 앞서서 일본의 사례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이런 스쿨존에서의 과속이라든지 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들을 내리고 있나요? 사실 뭐 선진국에서도 어린이 보호 위반은 상당히 가중처벌합니다. 저 스웨덴이 어린이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나라인데요. 불 끄는 불자동차가 가다가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나타나면 멈춥니다. 그만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우선하는 거죠.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스쿨버스, 미국 이런 데서 스쿨버스에 어린이 보호를 안 해주면은 벌금 $1,000의 벌금을 물립니다. 보통 한 100만 원이 넘죠.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번, 세 번째 걸리고 계속 걸리면은 징역까지 부과할 정도인데 이 정도로 사실 이번에 민식이법 이상의 어떤 그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런 쪽의 사고가 많기 때문에 외국과 비교할 때도 좀 과한 거는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약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약간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해서 이런 얘기가 그렇죠.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선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요,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디가 스쿨존인지 알려줘야 됩니다. 맞아요. 운전자가 나 스쿨존이 몰랐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스쿨존 진입로에 용의 이빨 표시를 해놓습니다. 바닥 노면에다가 삼각형 표시를 해놓는 거죠. 마치 용의 이빨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. 이거요? 예, 저런 느낌입니다. 네. 근데 우리는 뭐 용의 이빨보다는 뱀의 이빨처럼 더 좀 날카롭게 저는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 차제 저는 스쿨존에 있는 네. 횡단보도를 다 인도로 바꿔주는 겁니다. 이게 마운트업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요. 과속방지턱의 횡단보도를 설치해 놓으면은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인도가 나타나면은 스쿨존이구나. 이 스쿨존 조성의 근본 목적은 운전자의 의식과 행동 변화입니다. 그러려면 여기가 스쿨존이라는 거를 사실은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과 예방법을 알고서 교육을 시켜주는데요. 어린이 교통사고의 60% 이상이 보행 중 사망입니다.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만 길러주면 됩니다. 길을 건널 때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그 차가 멈추는 거를 확인하고 가는 거죠. 녹색불이 들어와도 손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교육을 우리 가정에서 꾸준히 시켜주시는 만큼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한번 또 민식이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. 오늘 한 기사를 보니까요.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졌답니다.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? 이런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스쿨존에서의 안전운행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라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.